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올해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 20주년입니다. 그동안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꼬리표처럼 붙고 다니다가 지난해 성적이 좋아서 떨쳐냈는데요. 시민구단 중 2부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구단으로 남고 있습니다.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 지난 시즌은 4위로 올라서면서 체질이 바뀌었다는 평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올 시즌에 접어들면서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또 한 번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시즌 개막 이후 아직 승리 소식이 없습니다. 자, 올해 인천 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을 하고 나서 좀 오늘 처음 뵙는 건데요. 자, 앞에 뭐 소개에도 넣었지만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된 적이 없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팬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은 어떤지 좀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뭐 격세지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자님하고 여담을 좀 나눴지만 전 창단하고 인천이 좋았던 적이 한 해, 두 해 정도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17년, 18년 동안 정말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축구를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천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2023 시즌, 올 시즌은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본다거나 네. 엎드려 뻗쳐하는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너무 억울해요. 네. 그만큼 인천이 좀 잘 나간다는 네. 느낌이 확 드는 인천입니다. 예, 김현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늘 시즌 개막을 앞두고 평가를 할 때 강등 후보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면 늘 인천이 거기에 1순위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예상들이 이제 싹 사라졌고, 최근 들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정말 20년 동안 특히나 또 최근 들어서의 인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발전을 했다라고 느껴지고, 이번 이제 올 시즌을 이제 준비하면서도 선수 이제 그 보강의 면모를 보면 과거의 인천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선수단도 이제 빵빵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올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1년 전쯤인가요? 우리가 이제 개막과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저희가 큰 기대를 안 하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현이 돼가지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올해 그 개막과 함께 이제 각 팀에게 이제 물어봤나 봐요. 올해 최대 다크호스가 어느 팀이냐? 인천 유나이티드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막 이후에 라인업을 보니까 이제 은포쿠 선수, 제르소 선수, 이 은포쿠 선수는 보니까 한 2010여 년경에 토트넘에서도 출전을 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은포쿠 선수는 이제 뭐 토트넘에서 뭐 주전으로 활약은 하지 못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임대를 좀 전전했던 선수지만 워낙 또 이제 개인기량이 뛰어난 선수고,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는 굉장히 또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선수가 굉장히 또 이제 이름값이 높아서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은포쿠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라는 예. 이제 그런 이제 놀라운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르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우리나라 그 연봉 1위 예. 선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인천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인천이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좀 느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진호 선수가 이제 또 그렇죠. 팀에 합류했잖아요. 신진호 선수 역시 뭐 대표팀과는 좀 연이 없는 선수지만 국내에서는 뭐 최고의 또 미드필더로서의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가세로만 놓고 봐도 올 예. 시즌에는 정말 많은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팬 입장에서는 선수 보강이 이제 많아서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전폭적인 그 영입이 가능했던 건지 좀 뒷얘기도 듣고 싶은데. 일단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예. 출전이 가장 크게 좀 이제 매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 역시 이제 아챔에 나가는 팀을 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좀 뒷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제르소 선수가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 어떻게 인천에 올 수 있었냐? 연봉을 좀 낮추면서 장기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구단에서도 나름대로 좀 작전을 잘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훌륭한 선수들이 인천에 올 수 있었다. 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존의 뭐 선수들도 열심히 잘했습니다만은 포함해서 지금 새로 영입된 선수들까지. 자, 가장 올해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아직 개막 후에 아직까지 활약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신진호 선수가 역시나 가장 좀 기대가 새로 됩니다. 영입한?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명주와 신진호의 중원 조합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예.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뭐 개막전에서는 좀 뭐 아직 인상적인 활약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잘 이뤄진다면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의 이제 뭐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해서 조금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신진호 선수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신진호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잖아요. 네. 그 전에 인천의 허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이명주 선수였는데 이 조합을 조성환 감독이 선택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왔던 이명주 영입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축구 도사가 왜 인천에 와? 예. 네임밸류상 오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또 올 시즌 앞두고 신진호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축구 도사는 또 왜 오지? 예. 어쨌든 왔습니다. 그러나 예. 도사가 또 이 한 구단에 2명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김 기자님도 말씀해주신 그 예. 신진호를 기대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예. 두 선수가 미드필드긴 하지만 선수 롤은 조금 달라요. 이명주는 조금 위쪽에 있는 선수고 신진호는 조금 뒤쪽에 있는 선수거든요. 분명히 조성환 감독의 축구 이 철학에 맞는 조합에 신진호가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예. 조성환 감독의 픽이 예. 강력하게 신진호 선수에게 어필이 됐고 예. 그리고 이미 축구 도사가 예. 축구 신에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형 여기 오면 신 더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 예. 오세요. 예. 이 비하인드 시장에서 이명주 선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님 여기 오시면 형님 행복하게 아마 즐겁게 출구할 수 있을 거다. 그건 감독뿐만 프런트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12번째 전사인 팬들의 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 두 번째 경기에서 신진호 선수가 가슴이 뛰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팬들의 환호가 느껴졌다. 날 기대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신진호 선수와 조성환 감독 그리고 팬까지 왜 신진호 선수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김 기자님이 왜 신진호를 기대주로 뽑았는지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아니 왜 인천에 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좀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가 기대됐어요? 저도 일단은 신진호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예. 신진호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분명한 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선수를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의 부응을 빨리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즌 중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에르난데스 선수가 예. 생각지도 못한 부상으로 그냥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일간에는 트라우마까지 그러니까 몸싸움 과정에 우리 선수가 와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몸을 피할 정도로 상대 선수의 경합에 아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과연 에르난데스 선수가 얼마나 해줄까? 작년만큼 해줄까가 아니에요. 얼마나 회복을 했을까 했는데 두 경기 만에 복귀골을 아주 어마어마한 판타스틱한 골을 넣었거든요. 자신의 트라우마도 떨쳐내고 그 다음에 내가 에르난데스가 건재하다라는 거를 빠른 시간에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진해서 뭐 15경기 만에 뭐 10경기 만에 이랬으면 선수도 중압감이 컸을 텐데 이걸 두 경기 만에 그냥 깨끗하게 해소했다라는 거는 올 시즌 23 시즌 공격진에 조금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선수인 에르난데스에게도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부상 직전에는 잘했던 선수잖아요. 엄청 잘했죠. 예. 근데 부상 직후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게 빠진 이인 무고사의 자리를 에르난데스 잇몸이 들어왔는데 아니 8경기 4골 4도움은 이건 뭐 현대 축구 산수로는 안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걸 했는데 불의의 부상으로 망가졌으니 혹시나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원더골을 넣으면서 그냥 걱정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이제 그 낭만이 있는 팀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면 이 선수와의 뭐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결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천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겠다. 네가 몸만 잘 만들어 와라라고 해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인천에 받은 그런 되게 뭐 감명 깊은 것도 많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앞으로도 인천을 위해서 좀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2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두 경기를 좀 살펴볼까요? 1차전이었죠. 서울과의 경기는 2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한 골 추가해서 1패를 했고 지난 주말에
대전과 선취골을 내줬지만 역전을 했다가 마지막에 비기는 또 이런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 1무 1패입니다. 네. 예, 지금 중하위권 순인데 두 분은 지금 인천의 경기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 3자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쉬운 예.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공격진은 이제 두 번째 대전과의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풀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수비진이 좀 안정되지 못했다. 그리고 예. 신진호 선수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뭔가 빛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성환 감독이 신진호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이명주 신진호 조합을 쓰고 그다음에 김도혁 선수를 이제 왼쪽 윙백 자리에 예.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김도혁 선수가 이제 군복무 시절에 좀 많이 봤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왼쪽 윙포워드라던가 중앙 미들필더를 많이 봤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측면에 기용을 하면서 이런 좀 조직력 부분들은 아직도 조금 더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분석은 김윤혜 기자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예, 저는 김윤혜 기자님의 분석을 하나 지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제 예. 분석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윤혜 기자님께서 제 3자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 인천에 아주 적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2.5자 정도 됩니다. 절대 제 3자 아니기 때문에 예. 객관적이지가 않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요거는 우스갯소리고 네. 예. 하나는 이 선수들의 이 결정력 부분을 좀 많이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쉽게 비기긴 했으나 그랬어요. 경기장에서 직접 볼 때는 아깝다. 이 찬스에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래서 네. 괜찮아라고 박수를 쳐줬는데 집에 와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써머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녀석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예. 말이 나올 정도로 골 예. 결정력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아마 이제 분명히 코치진들도 지적할 만한 조금 걱정을 살 정도로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다듬은다면 이 아까 말한 축구의 산술적인 거 빼고 산수로 예. 적고 비겼지 않습니까? 적고 비겼고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에 그 제르소, 은포쿠, 자, 이어서 에르난데스까지 외국인 이제 3명이 이제 공격 진영에서 협업을 하는데 자, 이들 간의 호흡이 이제 올해 처음이잖아요. 예. 이 호흡은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뭐 백업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해주면 조금 예. 더 이 파괴력이 좀 배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세 선수가 지금 각각 출신 국가가 다르죠. 이게 말은 통하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출정식을 못 하다가 예. 4년 만에 또 출정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뭐 외국 노래 중에 뭐 조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은포쿠 선수가 이걸 선창을 하고 나니까 이 뭐 기차 댄스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예. 온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 예. 뭐 팬까지 그냥 이렇게 예. 기차 댄스를 추는데 친화력 있다. 선수들의 이 친화력 뭐 언어 문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치앙마이 전지훈련을 한번 취재를 예.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조성환 감독이 이제 지시를 한 게 팬들이 치앙마이로 이제 응원을 오니까 너희가 장기자랑을 좀 준비해라라고 해서 장기자랑도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전지훈련을 좀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MZ들의 트렌드가 이제 축구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의. 자, 지금 이제 3대 3으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직전에 했는데 유효 슈팅에 비해서 좀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절대 그 과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름 잘 올라가고 돌파도 좋은데 아마 이거는 그러면 인천의 기조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이 창단 초부터 하나 붙고 있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또 소녀슛이라는 예. 별명이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소총부대 이런 예.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뻥뻥 때리는 게 아니라 툭툭툭 너 해, 툭툭툭 너 해, 아니야 예. 네가 해. 그렇게 해서 예. 참 수줍어하고 서로 밀어주려고 하고 예. 대포 좀 꽉꽉 쏴야 되는데 예. 탕 요러고만 예. 있으니까 예. 요게 선수들이 누군가가 예. 최철영이라고 하는 탁 탈피해주고 야 과감하게 좀 너가 중거리 좀 때려봐. 내가 때릴 거야. 욕심을 내야 되는데 왜들 그렇게 심성이 착해서 그럴까요? 미루고 양보하고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 물론 그게 네. 아름답게 만들려는 예. 과정이라는 건 보이긴 하나 예.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과감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인천 예. 유나이티드가
유효 슈팅을 19개 때리고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를 사실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용은 정말 좋아졌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철민 의원님은 인천 유나이티드 핵심 관계자들한테 별로 인기 없죠? 제가 그래서 방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도 저는 다른 예.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예. 제가 이렇게 입방정을 떨면 경기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칭찬보다는 예. 질책을 좀 하면 인천이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예. 뭐 아시는 분들만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헬로 TV 뉴스도 이슈 토크도 우리 손철민 위원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조성환 감독이 이제 공수 전환이 빠른 팀 컬러를 입히겠다. 자, 이 부분은 앞선 두 경기에서 좀 보였나요? 첫 경기에서는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그 에르난데스의 그 대전전 골 장면을 보면 공수전이 정말 빠른 상황에서의 역습을 통해서 예. 득점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거듭될수록 더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원이 워낙 탄탄하고 앞에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이 두 경기에서 아쉬운 건 포항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두 경기에서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위권을 매번 유지하는 팀은 내용과 상관없이 결과를 챙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놓고 봤을 때 포항은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행운도 따른 골이었고 해서 승점 6점을 벌였는데 그 사이에 인천은 명승부를 펼쳤음에도 승점이 1점밖에 안 됐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승점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매 경기 이제 득점이 있었고 실점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3대3, 뭐 2대1 득점이 4점이 났잖아요. 두 경기상에. 뭐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 성적이 4위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올해도 4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올해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자,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핵심 관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 우리 손철민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까지는 예. 인천을 4위에서 뺐어요. 예. 4위 들으라고 예. 들으라고 뺐는데 그래도 이제 좋아해 달라고. 예. 그럼 저는 예상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포항, 인천, 전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짧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3강. 3위. 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현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올 시즌에 뭐 대전이나 제주 이런 팀들이 다크호스로서 많이 좀 부각이 돼서 물론 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높은 순위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반대로 보니까 생각보다 이 지금 개막 이후 두 경기에서 전북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권의 이 경쟁이 그러니까 울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은 다 춘추 전국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천도 4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경쟁을 잘 해서 좀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4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잘해야 4강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말로. 되게 인천 핵심 관계자들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자, 주말 제주와의 경기가 남아있죠? 네. 간단히 전망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경기력도로는 여기까지 만족하고 이제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재미없더라도 이날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챙기는 경기를 해야 앞으로도 좀 더 수월하게 리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손철민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라운드 패, 예. 2라운드 무, 3라운드 승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 유나이티드 관계자, 핵심 관계자분들께서는 손철민 위원님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라운드하고 2라운드까지 우리가 1무 1패인데 주말에 제주와의 경기가 있고요. 아직 올해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죠. 선수 보강도 많았고 그만큼 팬들의 사랑과 또 관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성적을 올해는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